그래서 저희들이 영어 단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것을 기억을 하고 또 효과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개발된 것은 뭐 상당히 오래전에 마이클 웨스트라는 영국의 학자가 발음기호 대신에 숫자를 가지고서 단어를 배우는, 발음을 배우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서 사전을 만들었어요. 영어 사전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 뒤에 이제 로버트 앨런이라는 콜롬비아 대학의 사범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그걸 조금 변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시스템화해 가지고서 영어를 효과적으로 발음을 배우는, 발음과 철자를 결부해서 배우는 그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의 제자되는 분이 이제 폴 비 그릿이라는 분이 거기 박사학위 과정에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일본에 와가지고서 일본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영어를 못 배워요. 그리고 영어 교과서를 읽히면은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읽어봐라 그러면 못 읽어요. 추리해서 읽어봐라 못 읽어요. 왜 못 읽냐 그러면 안 배웠으니까 못 읽죠. 그건 안 배웠다고 조사 안 해왔다고. 이게 사전을 보고 발음기를 찾았으면 알 텐데 안 배워서 못 읽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도 영어 단어를 배울 때 한자 배우듯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한자 단어 하나하나를 하늘천 그러면 하늘천 그리고 안 배우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비효율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던 그 번호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서 실험을 좀 해본 겁니다. 실험을 해보고서 그것이 발음기호를 쓰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걸 발견해가지고는 이제 중학교 영어 선생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40여 년 동안의 실험 교육을 한 거예요. 자기는 대학에서 교육하고 그 자기의 그 공저자인 요시코라는 분은 중학교 영어 선생인데 중학교에서 실험하고 그래서 40여 년 동안 실험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것이 이제 소위 사운드 스페링 하머니라는 시스템인데 그래가지고서 국제학회에서 몇 군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학회에서 그분을 한번 발표한 걸 보고 알게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것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우리 한국말 체계에 맞춰가지고서 개발을 해야 그것이 한국 사람의 효과적이다. 그런 결론을 얻고서 그것을 하는데 몇 년 그 저자와 같이 원저자와 같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우선 해설, 원론, 이론을 만든 것이 이런 책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실제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외우고 발음하고 스펠링하는 이런 시스템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주로 학위 휴가 동안에 영어 교사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4주 내지 5주 강의적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저는 이것을 좀 더 한국 사람에게 더 막겁게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산하 학원에서 실용외국 학원에서 이것을 보급을 해가지고서 선생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만들고 저도 직접 실험하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결과를 이 책에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소개해서 펴냈습니다만은 우선 그 이제 줄거리만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사고하고 기억하고 이게 행동한다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두뇌에 들어있는 이런 프로그램 스트럭처, 처음에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들어가면 그것을 발전시켜 가지고서 약간 다른 세부적으로 가지를 쳐서 서브오더너리 스트럭처, 서브 스트럭처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또 발전해서 생기고 이런 스트럭처가 하나씩 생겨서 수많은 프로그램 스트럭처가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의 눈금이 총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에 그 비슷한 유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연상을 시켜가지고 관련 연상시키고 거기다 묶어가지고서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재생시킬 때도 쉽게 재생이 되죠. 음악가가 쉽게 악보를 재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건 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틀을 우리가 만드는데 영어 단어를 스펠링과 발음과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같이 외울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안 되는 이상 영어 단어 얘기랑 대단히 어렵습니다. 규칙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단해가지고서
우리식으로 이름 일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꾸준히 아이들 머리에다가 프로그램 스트럭처로서 넣어놓고 보니까 그것을 다 마스터한 아이들은 굉장히 영어 발전이 빨랐어요. 첫째로 영어를 읽는 부담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알기 위해 가지고 사전을 찾는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재생시킬 적에 스페링을 쓸 때 자꾸 틀리거든요. 근데 안 틀린단 말이야. 자기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서브스트럭처에다가 묶어서 외웠기 때문에 안 틀려요. 외울 때부터. 가령 바다를 외운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다 그러면 SEE 그래가지고 이 그런 서브스트럭처가 있지만은 하다 그러면 SEA 스트럭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EA로 된 단어는 그 C라는 그 스트럭처, EA 스트럭처에 연결해가지고 다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번호가 붙었으니까 그 번호하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E가 붙은 건 E 스트럭처에다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를 처음에 알파벳 배울 때부터, 처음에 알파벳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알파벳도 개개적으로 A, B, C들에서 노래 불러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을 7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시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E 그룹입니다. 여기 이제 번호를 붙였다고 그러는데 2번이죠. 2번은 E자가 2개가 날라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22번으로 읽지 않고 E로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E 긴장음이죠. 우리말에는 긴장음이 없어요. 우리는 장음과 단음으로 의미를 구별하는 거지만은 영어만은 세계에서 긴장음과 이완음 발음 차로 가지고 의미를 구별하는 것은 3개 애국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어가 그중 하나인데 영어만은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을 예를 구별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빈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빈 이렇게 긴장해서 발음하면은 콩이 돼요. B-E-A-N이 되죠. B-E-A-N이 돼서 빈이 되는데 이 B-I-N을 써가지고 빈 그러면은 이게 뚜껑이 달린 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어 길이는 똑같아요. 영어 길이라는 것은 그 모음 다음에 오는 자음이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는 똑같아요. N자가 유성음이니까 똑같은 N이 왔으니까 길이는 빈 그러나 빈 그러나 같은데 이 발음하는 방법이 빈 그럴 적에는 조음기관, 입술이랄지 혀끝이랄지 이게 이목구멍이랄지 모든 이 조음기관들이 빳빳해지잖아요. 긴장해지잖아요. 빈 그러면 입술을 옆으로 쫙 째지고 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빈 그럴 적에는 입술이 옆으로 벌어지지도 않고 조금 벌어지면서 혀는 내려가면서 긴장은 빠져서 이완음이 돼요. 그래서 빈 그래요. 빈 그러면 B-I-N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빈 그러면은 이건 긴장음이기 때문에 B-E-A-N을 써가지고 스펠링 패턴도 다르지만은 발음도 긴장하고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먼저 이 소리가 나는 이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르칠 적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알파벳 그룹을 7개로 나눠가지고 이 알파벳 글자 이름을 배울 때부터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A, B, C로서 A부터 배운 게 아니라 E자부터 시작합니다. E자부터. E자가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빨간 표시 그룹이 여기 있는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기 때문에 알파벳 글자 가운데에서 이 소리가 글자 이름에 들어있는 글자를 고르면은 순수하게 이 소리만 들어있는 글자는 이거죠. 이. 그래서 이게 모음이에요. 어머니죠. 어머니는 자식을 여러분이 거느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 하나 가지고 이 8되는 자녀들 가운데 어느 아이들하고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딴 뜻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P자하고 E자하고 결합을 해가지고서 N자를 붙이면 편이 되겠지만은 또 D자하고 E자하고 N자를 붙이면 then 그랬죠. 딴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E자를 중심으로 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2번도 5가지로 또 서브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서브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러 뜻이 다른 편자 유형이 다른 뜻의 단어를 만들어야 될 거니까 한자식으로 말하면 한자를 수십만 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글자는 26개 글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26개 글자가 되면 모음 글자는 5개밖에 없어요. 이 5개 가지고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개만 똑같이만 쓴다면 5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많은 단어를 만들 수가 없죠. 영어 단어가 뭐 과장하면 100만 개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소리가 나는 이 긴장을 이 소리가 나는 스펠링 패턴도 5가지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 쓰는 이 줄을 만들어서 he, me, she 하는 이런 패턴을 만든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매직이라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우리가 he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요건 2번으로 우리가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 자음으로 붙이면은 이게 4번 그룹이 되는데 4번에 대해서 hen 그런 패턴이 되지만은 이걸 다시 이게 발전시켜서 이자 가지고 순수 안에 만든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일에 여기다가 말하자면은 이자를 더 붙여서 매지기를 만들어서 이런 유형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유형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방법으로 이게 철자가 다르면서 이건 소리는 같지만은 철자가 다르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전부 같지만은 이건 철자가 다르니까 철자 유형이 다르니까 이건 매직이고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가 있고 요거는 자음으로 막은 것이 안 막은 거하고 구별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여러 가지의 철자 유형을 가진 여러 가지 뜻의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음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음절, 삼음절, 사음절 가면 수많은 변화가 순열 조합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단어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26글자를 가지고서 그런 수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표문자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28글자에다가 24글자를 가지고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내니까 영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 점에 있어서는 이 프로그램 스트럭처가 발음과 철자 유형에 관한 이 영어하고 공통적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배우기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에다가 영어 스트럭처를 말하자면 동화시켜가지고 넣어서 연결시키면 영어 배우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말 잘 읽는 아이는 영어를 잘하고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 고지되지 않죠. 고지되지 않지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험 교육 결과로 보면은 일본 아이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내 친구인 폴 비그리시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음 모음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 아이우에오 빼놓고는 나머지가 그 자음 글자 속에 모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가규계고 나누네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음 모음을 분리가 되어 있질 않아요.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면 여러 음절이 되어버리죠. 예, 여러 음절이 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영어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음에다가 모음을 결합해서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영어하고 그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모음 글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음에 이름 일가음칙을 붙여가지고 일자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여러 가지 패턴의 모음 철자 유형을 외울 필요가 없는데 아자를 쓰면 언제든지 가가 되니까 영어는 A자 똑같은 모음 글자 가지고 9가지 다른 발음을 내기 때문에 그 9가지 다른 패턴 유형을 우리가 또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서브스트럭처가 그만큼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언뜻 보면은 그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른다 그러지만 그 서브스트럭처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입력할 단계부터 이해해서 잘 배운 사람은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그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급한 문제는 그런 프로그램 스트럭처와 서브스트럭처를 배우는 것인데 그걸 우리말 체계에 맞춰가지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 체계에 맞춰가지고 배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캠 그런다 그럽시다. 캠 그러면은 우리는 기역자하고 애자하고 미음자를 결합해서 캠 그러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크 발음 나온 C자하고 또는 애 발음을 낼 수 있는 A자하고 M 발음 내는 머스를 낼 수 있는 M자를 결합하면 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하고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지 않은데 일본 아이들은 그것을 이 글자 이름에서 음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분리시킨 음을 다시 모음하고 결합시켜서 연습을 오랜 과정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글자도 이건 글자 이름이 키어가 아닙니까? 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모음은 글자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 이름이 음이니까 애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다만 영어의 애하고 다른 점은 영어에는 이것도 조금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애는 여가 있는데 영어 애는 더 내려가니까 그 차이만 표시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말 애자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표시를 화살 표시를 했습니다. 조금 턱을 내리고 입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M을 넣고 싶으면 미음을 넣으면 되는 거고 피읍을 넣고 싶으면 피읍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영어 같으면은 요거 C자지요. 그럼 요거 A자 아닙니까? 요거 피읍을 넣는다고 하면 P자지요. 그러면은 우리 이걸 같으면 요거 키읔이고 요거 A에 해당되는 게 조금 내려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피읍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 우리가 타자기 만들 때 영어식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받침이라는 걸 써가지고 우리는 합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읽는데 애들이 지장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글자를 키읔하고 애하고 피읍부터 쓰면 캡으로 있거든요. 합쳐놓으면은 영어는 늘어놓은 거죠. CAP를. 근데 원리가 같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키읔에서 크라는 음을 분리를 했고 애는 언제든지 글자 이름과 소리가 같으니까 이것은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피읍은 피읍이지만 거기서 음을 빼낸 것이니까 크, F 합치면 캡. 영어도 이거는 C자지요. 글자 이름은 C지만은 크. 그리고 요거는 A지만은 에. 이거는 자음으로 막힐 때는 에. 그리고 P지만은 P. 그래서 크, F, 캡.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철저히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프로스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뇌에. 그러면 영어의 프로스타는 똑같으니까 여기다 연결시켜서 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구조의 일반 아이들한테는 간단치 않아요. 일반 아이들한테는 이게 크라는 발음이 따로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프라는 발음이 따로 발음 나는 글자가 없어요. 전부 그거는 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일단 자음에서 모음을 분리해 가지고 분리된 걸 모음하고 붙여가지고 또 결합하는 블렌딩하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블렌딩하는 결합하는 연습이 우리 어문 구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르칠 적에 우리말하고 대비시키지 않고 우리가 쭉 처음에 가르칠 적에 파닉스를 가르칠 적에 우리가 여기서는 C에서 크, 요거는 A에서 에, 요거는 P 이렇게 해서 크, F 해가지고 캡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는데 애들이 참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따라오지를 못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이미 프로그램 스트럭처가 내 속에가 이게 들어있구나 말이야. 이게 들어있다면 요거들 대비해서 얘기하면 얘기가 간단한데 왜 그렇게 힘을 들었냐. 그래서 요걸 대비해서 얘기했더니 간단히 배워요. 설명이 크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틀이 있을 적에 그와 똑같은 것을 여기다가 연결시키는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다 그러면 사고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부분만은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영어에 많은 서브스트럭처인 모음의 스펠링 패턴하고 또 다른 문법 룰하고 어순하고 그건 우리 프로그램 스트럭처가 없습니다. 영어하고 한국어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집어 넣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걸 완전히 넣은 다음에 넣으면서 동시에 이걸 넣거나 넣은 다음에 이게 새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런 토대가 아무것도 안 된 사이에서 한자 하나하나 배우듯이 스펠링 하나하나 배우고 발음 하나하나 배우고 뜻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배우지만 한쪽으로 또 망각곡선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망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영어 학습이 안 되니까 먼저 급선무는 이러한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프로스타를 우리가 비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운드 스펠링 하모니라는 것을 우리 뇌 속에다가 우리 언어에 없는 한국 언어에 없는 우리 두뇌 속에 안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스트럭처, 발음의 스트럭처와 철자의 스트럭처를 넣어줘 가지고 영어도 우리가 1등 봐가지고는 불규칙적으로 보이고 전혀 룰이 없이 제멋대로 배우는 것처럼 보이는 영어도 세부적으로 관찰해서 유유 이렇게 같은 유끼리 묶어놓고 보면은 일정한 프로그램 스트럭처가 거기에 서브 스트럭처로 해서 아주 정연한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이런 정연한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영어의 93%입니다. 그런 나머지 7%만 이레귤러한 거예요. 이레귤러한 것은 영어가 아니고 저기 바이킹들에 들어온 스칸디네비아 속에서 들어왔거나 다른 나라 언어가 들어와서 동화되었고 영어가 된 거거든요. 그래 원래 영어 본바탕이 되어 있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 스트럭처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단어가 조어로서 만들어지면 그건 뭐 원리 원칙에 딱 맞습니다. 그 원칙에 만들어가지고 만드니까. 그래서 급선무는 이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배우는데 알파벳 배울 때부터 그 스트럭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 26글자가 이와 같이 7개 그룹으로 되어 있다. 그럼 7개 그룹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스트럭처가 있어요. 무지개의 색깔. 그럼 우리가 다 알죠. 그건 스트럭처 있어요. 거기다가 연결시켜 매는 거예요. 이게 관련 현상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삼원색이라는 거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삼원색을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삼원색에다 집어넣는데 공교롭게도 영화를 보면은 삼원색 가운데 글자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제일 먼저 빨간색인 2번에가
자녀가 이게 8이 있고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모음 하나에 자음 8개에서 9이 들어있고 여기에 요 2자를 가지고서 기본으로 만들어 쓰는 4번음 FLMNSX에 또 6글자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것이 말하자면 프로그램 원 스트럭처럼 요건 약간 거기에서 응용해서 발전시킨 알파벳에서 기본으로 발전된 서브 스트럭처입니다. 이게 그런 이런 프로스타가 여기 들어가면은 요 테두리 내에서 2자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9개에다 6개면 15개나 있어요. 그러면 26자 글자 가운데에서 요 스트럭처에 들어가는 것이 벌써 과반수가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심플해요, 배우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A 소리가 나는 겁니다. A 소리가 나는 거. A, H, J, K. 그럼 여기 전부 A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A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 딸들 가운데는 H 앞에 들어있고, J는 뒤에 들어가 있고, K도 뒤에 들어가 있죠. 하여튼 A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모음을 빼면 이 자음 자체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전부 기본음이기 때문에 2번은 2에다 1을 붙으면 4번이니까 요거 알파벳 이거 조화되는 기본음인데, 다시 말하면은 요것은 이거는 이자가 맘막히고 HE로 있으면은 히 그러면은 2번이고 HE에다가 N자를 붙이면은 기본음이 돼서 4번이 돼서 N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체계에서 스트럭처에서 서브 스트럭처로 발전되어 온 형태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2번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거 특징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게 위치로 봐서 제일 높이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고악모음이에요. 높을 것자 턱악자. 그리고 위치로 봐서는 앞과 중간과 뒤가 있는데 앞으로 와 있어요, 혀가. 그러니까 전설모음이에요. 앞전자 혀설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설 고악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고 혀가 그리고 제일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을 내려고 보니까 입술은 옆으로 양옆으로 가장 많이 쫙 펴지는 거예요. 펴지면서 이게 서로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다 보니까 긴장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음이 돼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발음 잘하는 거 이 음이에요. 이 음을 마스터하면 영어는 상당히 수월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그냥 하면 그래버리니까 우리말 이순신 있으니까 이라는 스트럭처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야 될 때 우리가 그래요. 그냥 이순신, 이승만 아닙니까? 그 이율곡 다 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것하고 구별이 돼야 되겠는데 구별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긴장음이 우리 긴장도가 훨씬 높아요. 혀도 위로 올라가요. 앞으로 더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은 두 주먹을 이렇게 쥐게 합니다. 두 주먹을 쥐게 하고 이 다리에 지금 벌레가 기어 올라간다. 놀래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혈적에 전부 이게 동작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럼 뭐 신나서 하다 보면은 2번은 간단히 배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기명될 때 인상에 멀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영어의 할 때는 뭐 2번이다. 뭐 조음기관을 긴장시켜라. 뭐 혀가 위로 올라간다. 앞으로 간다. 이런 얘기 아무리 떠들어봐도 돌아서는 몰라요. 돌아서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지만은 되도록 많은 감각 경도를 통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가운데 행동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벌레가 기어 올라와 놀랬어. 그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안 틀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7그룹 가운데 빨간 그룹이다 말이야. 빨간 건 적신호다 말이야. 이거 긴장해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강한 인상을 줘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결 고리를 가지고 연결시켜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컨트라스트 다른 것도 대비를 시켜줘야 될 것이니까 이 3번 음하고 대비를 시키는 거죠. 이 다음엔 3 아닙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요것은 위에 있는 것은 점선이 그려져 있는데 점선 위에 있는 건 긴장음이고 점선 밑에 있는 건 이완음입니다. 요거 점선 위에 있는 건 긴장음, 이완음. 전선에 있는 건 긴장음, 이완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이 긴장음하고 이완음이에요. 이것이 의미의 차이를 가져와요. 우리말은 장음과 단음이 구별을 가져오죠. 밤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먹는 밤 과일이지만 밤 그러면 저녁에 잠자는 밤인데 이거는 그렇게는 안 돼요. 영어로는. 영어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면 열이다 그러면은 뜨겁다 그러면은 그래서 힛 그러거나 힛 그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열이다 그러려면 힛 그래서 긴장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친다 그러면 HIT를 쓰려고 그러면 힛 그래야 돼요. 힛. 긴장을 빼고 턱을 조금 내리고 힛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음은 숫자를 2개를 겹쳐가지고 그랬지만은 이완음은 3번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개를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구별을 시키고 색깔도 달리합니다. 3번 글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벌써 2번하고 구별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대비해서
입력 단계부터 구별을 시키는 거거든요. 입력 단계에서 구별을 시켜야 그 구별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단어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BEAN 그러면은 이 콩이란 뜻인데 긴장음이죠. 번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번호로 구별되죠. B 근데 스펠링 패턴도 다르는데 자 BIN 그러면은 이것은 이완음이니까 숫자도 하나죠. 그러면 ben 그래요. ben 길이는 같아요. 이것이 유성음이기 때문에 이 뭐뭐 길이는 뒤에 오는 후속되는 유성음이 무성음이냐 유성음에 따라고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bean 그러고 요거는 ben 그러고 그런데 요것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똑같은 2번인데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긴장음이니까 bit 그래요. 근데 요거는 bean 근데 요거는 bit 그러죠. 짧아요. 짧지만은 긴장했으니까 bit 그래요. 혀가 옆으로 쫙 벌어지면서 bit 그래요. 근데 이거는 무성음이니까 짧게 발음하죠. T자가 무성음이니까 짧게 발음하지만은 이거는 이완음이니까 긴장을 빼고 혀를 조금 내리고 bit 그래요. bit 다르죠? bit 다르죠?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애들한테 주입시켜야 긴장을 이완음 차이를 알아요. bit 해보라고 그러죠. bit 써보라고 BAT 써요. bit 써보라 BIT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력 단계에서부터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 스트럭처에 의해서 이 두 개의 현저한 차이 이걸 부각시켜가지고 기억시킬 적에 2번과 3번은 구별이 되고 기억할 적에도 바로 2번 밑에 3번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같은 그룹이에요. 이걸 같은 그룹으로서 이거는 전설 고학 모음 가운데에서 요 그룹이 2번과 3번은 전설 고학 모음 가운데에서 긴장음 이완으로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긴장음 이완음이 나눠지는 것이 의미의 차이를 가져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모음을 가지고 아자 모음을 가지고 밤 길게 발음하면은 먹는 밤이 되는 거고 밤 그러면은 짧게 발음하면은 그것이 잠자는 밤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전혀 언어 체계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게 긴장음 이완으로 뜻의 차이를 가져온 언어 스트럭처는 우리한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돼요. 넣을 적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긴장음 이완음 차이를 확실히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또 영어는 장단음이 있어요. 발음할 적에 실제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장단음은 뜻의 차이를 안 가져와요. bean 그러나 이걸 똑같이 해가지고서 그걸 짧게 발음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긴장으로 발음하는 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이완시키면 뜻이 달라지고 스펠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bean 그런 거다 bean 그러면 스펠링도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새로운 프로스타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비시킬 거 우리말에 이가 없나요? 우리말에 이가 있죠. 하나 있어요. 하나가 이것이 2번과 3번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도에 있어서 2번보다 떨어지고 또 3번이 이완음보다 조금 더 긴장되고 혀 위치도 좀 더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2번을 가르치는 우리말의 이순신을 또 조금 더 긴장하고 해라 또 혀를 더 올려라 그러고 3번을 말할 때는 우리나라 2보다도 조금 더 내리고 긴장을 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이 차트 가지고 바울 차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여기에 이제 모음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2번 그룹에 글자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읽을 적에도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이 긴장으로 읽어요. B, C, D, G, P, T, Z, V 이렇게 긴장해서 읽어줘요. 그래야 애들이 긴장음이라는 뜻도 알고 여기에서 전부 2번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모계사회니까 원시사회라는 것은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만 알아요. 그러니까 성이랑은 어머니 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자, 한자에 성이라는 글자를 한번 봅시다. 재밌어요. 여자랄 계집여자변에 날생자가 써져 있어요. 여자한테서 낳았단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난 거예요. 성이. 그게 성이에요. 지금은 사실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지고 성을 쓰고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옛날에는 어머니 하나에 뭐 아버지는 수없이 많으니까 거기에 여러 아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을 만들 적에는 여자에 낳은 것으로 해서 여자 중심으로 성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이씨고 박씨고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란 것은 원시 시대부터 발전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머니 중심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언어를 말할 적에 부음이란 게 있어요. 아버지 음이란 거 없죠. 전부 어머니 음이에요. 아들 따라 어머니가 낳는 것이니까 아버지는 작용을 한 거지만은 그래서 이게 전부 아이들이 어머니 성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가족은 전부 어머니 성 2번을 따르고 색깔도 빨갛지만은 각자가 다르는 것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자음의 음이 있어요. 여기서 자음의 음을 배우는 거죠. 비 그러면 거기서 이를 빼면 뭐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에서 비읍거리지만 그건 글자 소리지만은
글자 이름을 그 음만 뺀다 그러면 바다 하려면 그걸 읽어야 되잖아요. 비읍아, 디귿아 그런 거 아니라 바다 그러려면 뜻을 빼죠. 그러니까 요거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요거는 한국말의 프로그램 스트럭처와 같습니다. 그렇고 이해를 시키면 금방 빨라요. 그러면 요거는 전부가 2번 그룹이다. 그래서 지금 9가족이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자음만 있어요. 정말 F, L, M, N, S, X 자음만 있어요. 어머니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 이란 어머니가 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얘들하고 비교하면 4천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말하자면 서브 2 그룹이에요. 서브 2 그룹이니까 저거 2라는 것은 전부가 2자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다시피 여기서 F자 쓰면은 이게 발음기로 써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 2자예요. F잖아요. 그러면 L 그러면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는 2자죠? 그럼 M 그런단 말이야. M 그러면은 요거 좀 2자가 들어있죠. 전부 앞에 들어있어요. 요거 4번음이. 4번음이 앞에 들어있습니다. N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N 4번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S 그러면은 자 4번음이 앞에 들어있죠. S 4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X 그러면은 X에서 X는 자음이고 요거 4번음이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막히면은 2번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막히면은. 그러니까 열려있으면은 2번 알파벳음이고 자 열려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히 열려있으면은 개방음절이란 말이에요. 뒤에서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2번을 다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2자를 빌려 쓰기는 쓴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막아요. 막으면은 이게 2번이 자기를 다 발음 못해요. 뒤에 놈이 자꾸 압박을 해요. 그러면 합쳐라 그런다 이게. 합치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시스템을 4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2번, 4번. 자, 기억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죠? 쉽다는 이유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시스템이 있어요. 합리적인 프로그램 스트럭처 있어요. 아까 심리적 법칙을 배울 적에 누가 아 하더라도 어가 합리적 어로 바꿔서 기억한다 그랬죠? 요거 시스템이 있어요. 뒤에서 막으니까 압축하니까 제거바람을 다 낼 수 없으니까 줄여야 되니까 공간에 좁단 말이야. 요만큼 평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하나 더 있어 좁단 말이야. 더 좁혀라 앞으로 가라. 자 압박을 해요. 그러면 합칠 수밖에 없잖아요. 합쳐놓고 뭐 4가 되는 거예요. 2는 4니까. 2의 버튼은. 그래서 이건 4번입니다. 그러면 4번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응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자 2번 4번을 한번 구별해보자 그런 거죠. 2번 4번을 같은 글자다 말이에요. 모음은 같은 글자인데 2번 4번을 구별해보자. 긴장어로 발음해요. 긴장어로 발음해서 빈 해봐라. 자 이렇게 쓰겠죠. 패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겠죠. 그러지만은 지금 뭐라 그러냐 4번으로 발음한다 그래요. 밴 해봐라. 밴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자 사람 이름은 이렇게 되거나 또 전부 그렇게 되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별이 되죠. 어떻게 구별이 되냐? 자음은 막아서 폐쇄 음절이니까 4번이다. 이거는 압축을 해봤댔자 2자가 2개나 있어요. 이게 2개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2번으로 남아있어요. 이걸 압축이 돼서 이거 없어진다 요거 2번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압축당하겠다 이건 발음 안 나는 겁니다. 안 나기 때문에 이거 미인 그렇지 않고 민 그러는 거예요. 자, 요거 A자 발음 납니까? B-A-N 그러납니까? 안 그래요. 압축하면서 이건 주로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글자는 있지만. 그러니까 요것만 해서 2번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압축당하면서 앞에 놈이 줄어진 거예요. 요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2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부 열어놓는다 그러면 열어놓으면 아무 압박도 안 받으니까 자기 음과 2번이 그대로 나는 거죠. 막아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4번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설명을 해주면은 애들이 영어 배우는 게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서 철자로 한다 그러거나 발음한다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쉬워요.